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 문제가 이슈잖아요. 이거 사실 뭐 제가 보기에 대통령도 골치 아플 거예요. 답이 없거든. 지금도 몇 번 논의하다가 다시 또 포기하고 올 연말까지 뭐 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안 된다니까. 안 돼. 불가능해. 연금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원금 정도만 받으면 다행이다. 왜냐면 수익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다 가져가셔야 되니까. 공적연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이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가장 맞는 정책인데 이 연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책을 하는 사람도 몰라 사실. 정치인들이 뭐 연금을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처음부터 고갈되도록 설계했겠어요. 다 우리나라의 노후 연금 준비를 잘 해결해주기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 줄은 몰랐을 거고 또 이렇게 저출산이 될 줄은 몰랐겠죠. 모든 제도가 처음 만들 때는 되게 후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후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되면 점점점 이제 약간 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했을 텐데 그 시기를 놓친 거고.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원래는 처음에 납입했을 때 보험료율이 3%였어요. 근데 처음 제도 도입 시점부터 9%로 올리겠다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올린 거야, 거기까지는. 근데 처음부터 아예 한 15%까지 올리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제도가 그래서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발이 없을 텐데 9%까지는 올라왔어. 법이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차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받을 사람은 늘어나고 낼 사람은 줄어들고 이게 뭐 이제 계속 이렇게 설상가상 된 거죠. 연금 받을 수는 있어요. 못 받진 않지 사실 낸 돈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원금 정도만 받으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수익은 고사하고. 왜냐면 수익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다 가져가셔야 되니까. 그분들이 다 많이 받아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원금 정도만 받게 될 것 같다. 기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은 곳간에 돈이 쌓여 있는 거고 곳간에 돈이 들어오면서 거기서 또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곳간에 여유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곳간이 다 고갈되면 못 받는 게 아니라 들어온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낸 돈으로 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수익이란 건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냥 뭐 거기서 국가가 추가로 세금을 투여해 가지고 세금으로 수익을 만들어 준다면 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그 세금도 결국은 내가 내는 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낸 돈으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 세대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렇잖아.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러면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이제 전쟁 시대에 태어났잖아. 뭐 항상 외정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보니까 나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고생하고 독립운동하고 힘들었고 뭐 거기서 막 이제 그랬잖아. 또 뭐 6.25 때 태어나신 분들은 막 피난 다니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보면서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살고 나는 말이야 이렇게 힘들었고 뭐 어쩔 수 없어.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나는 게 죄지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해야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다, 내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전략을 거기에 맞춰서 수립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방송하는 건 항상 그거예요. 앞으로 좋은 사회가 올 거니까 너희들도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게 아니라 좋은 사회 안 온다 앞으로. 희망 고문하지 말고 안 온다. 대신에 거기서 그럼 내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자 이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의 문제가 이슈잖아요. 이거 사실 뭐 제가 보기에 대통령도 골치 아플 거예요. 답이 없거든. 어차피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 더 파이를 더 키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무슨 뭐 수출이 잘 된다고 해가지고 파이가 커지는 것도 아니잖아. 국민연금은 딱 정해져 있는 곳간에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더 주면 누군가에게 덜 줘야 되고 뭐 누군가를 깎으면 누군가는 또 올려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요. 그러면 국민연금 가지고 개혁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도 몇 번 논의하다가 다시 또 포기하고 올 연말까지 뭐 내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안 된다니까. 안 돼. 불가능해.
그러면 결국은 또 몇 번 논의하다가 좀 하는 척 해가지고 또 일부 약간 조정해 놓고 우리 마치 한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또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국민연금의 문제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연금 체계가 공적 연금이 있고 사적 연금이 있어요. 국가가 준비해주는 공적 연금 체계가 있고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 연금 체계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선진국들은 조화롭게 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냐 뭐냐면 자꾸 공적 연금의 문제를 공적 연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만 들어가고 그 돈이 이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먹고 살만하고 개인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사실 국가가 조금 덜 해줘도 참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래서 문제의 관점을 우리가 약간 좀 분산시키고 공적 연금의 문제를 사적 연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이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문제에 집착되어 있는, 얽혀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사적 연금을 활성화해서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그러면 내가 노후에 예를 들면 한 달에 300만 원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공적 연금이 200만 원 해결해 주고 있고 사적 연금으로 100만 원만 준비하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공적 연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200이 아니라 100밖에 안 된다. 근데 내가 개인이 나도 100밖에 못 준비했다. 그러면 300이 200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개인이 200이 따로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공적 연금이 좀 적어도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반발들이 훨씬 줄어들겠죠. 사적 연금에 대해서 지원하자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뭘로 지원해 주냐. 그러면 사적 연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결국은 국가는 돈으로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적 연금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 세금을 할인해 주거나 혹은 면제해 줘가지고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면 집을 사면 세금을 많이 물리지만 연금을 가입하면 세금을 없애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적 연금을 지원하는데 세제를 지원해주면 이건 부자 감세다. 마치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완화해주면 부동산이 사실상 뭐 서민들은 집이 없어서 고민인데 종부세를 완화해주면 집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냐. 맞아요.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라든가 양도세를 완화해주는 것은 부자 감세 정책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부동산하고 연금은 달라요.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면 집을 평생 묶어놔 버려. 그럼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돼요. 돈이 묶여버리니까. 그런데 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연금에 대해 지원을 해줘가지고 연금을 더 많이 가입하게 되면 이 연금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롱 속에 처박아 두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연금에 대해서 세제 지원을 많이 해줘서 부자들이 더 많이 연금을 가입하게 해줘야 돼요. 부자들에게 돈이 10억, 100억이 있는데 그걸로 집 사지 말고 그걸로 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게 해줘야 이 사람들이 연금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한 달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연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연금은 평생 나오잖아. 사실 나는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사는데 연금이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뭐 하겠어요? 500만 원 가지고 또 집 사겠어요? 다음 달에 또 1,000만 원 나와. 죽을 때까지 나와.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는 소비를 늘리는 거야, 계속. 지금은 돈을 저축을 하게 되면 묶이게 되기 때문에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경제를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환. 순환의 가장 핵심은 소비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축이 경제를 이끌었다면 지금은 소비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소비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받는 서민들은 어차피 받아봐야 저축할 여력이 없어. 다 써. 근데 국가가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자꾸 묶어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돈을 풀고 연금을 통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써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장이 살아나. 경기가 살아나면 기업들이 잘 돼. 기업이 잘 되면 고용이 살아나. 그럼 취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선순환되는 겁니다. 돈이 묶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워지는 것이지 돈이 풀리기 시작하고 순환되기 시작하면 다 좋아진다. 근데 그 돈이 풀리는 것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은 가장 좋은 연금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묶이는 자산이고 연금은 쓰는 자산이에요. 연금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부자들이 연금을 많이 가입할수록 국가 경제는 더더욱 건강해진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가장 맞는 정책인데 사실 이 연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정책을 하는 사람도 몰라 사실. 정치인들이 뭐 연금을 알겠어요? 그래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연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왜 우리 사회에 연금이 필요한지 왜 은퇴 선진국들이 연금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고 그 연금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은퇴 선진국들이 어떻게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주는 것 이것이 단순한 세제 지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 경제의 문제도 해결하고 나아가 고용 문제까지 해결하고 결국은 연금에 답이 있다.